외신들이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국의 NK뉴스와 또한 로이터 통신, 영국의 BBC, 인도의 데일리 인디아 등 외신들이 김정은의 사치품과 또 얼마 전에 최선희가 들고 나왔던 사치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북한 인민들이 이것을 알면은 폭동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또한 외신들은 국정원의 이 워딩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이 북괴 김정은을 격파시킬 수 있는 대북 심리전 모든 준비 상황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또 대북 전단도 준비를 다 끝내놓았다라는 워딩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NK뉴스는 이 한국의 국정원 발을 먼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NK뉴스가 한국의 국정원 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정보당국 보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7월 북한 내의 아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으로도 무려 240여 건에 달한다라며 NK뉴스는 국정원의 워딩을 전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와 그간 누적된 수를 합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 내의 아사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보고서에서 연간 기준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은 현재 북한 내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1년 새에 무려 3배 이상이나 늘어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무려 3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북한 내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호주의 디킨데 이 인도주의 리더십 센터 부소장은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엘리트 계층이 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충격적이겠느냐라며 이런 김정은의 이 사치품과 또 이런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에 대해 계속해서 정보를 들여보내고 또 대북 전단을 통해서도 들여보내면 북한 인민들의 폭동과 저항은 시간 문제이며 또한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언론들도 한국의 국정원 워딩을 전제로 한 이후에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줄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대북 심리전 활동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는 즉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 여기에는 대북 전단, 대북 정보 유입, 김정은의 사생활, USB 포함 등이 포함된다라고 인도 언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아사하는 주민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100만 원 명품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이 사치품을 부르주아 사상 문화 또는 반사회주의적 행태라며 단서하고 있지만 김정은과 그의 일가들은 전 세계의 최고급 명품을 즐기고 있다라고 NK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청소년들 속에서 썩어 빠진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침투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 문화로 압도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이 최근 러시아 전투기 공장 방문 당시 약 1,000만원짜리 프랑스 명품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도 중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 사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든 가방이 이탈리아 고가 브랜드인 구찌의 휘기 제품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NK뉴스는 이 최선희 외무상이 든 가방이 타조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지금은 단종됐지만 아이슬란드의 한 중고품 거래 웹사이트에서 약 1만 달러, 1,3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행단 가운데 현송월은 저렴한 중국제로 보이는 핸드백을 들었다라며 해당 가방은 중국 웹사이트에서 8달러, 약 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북한 주민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 최고위층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극심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은 그동안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김정은의 딸 주예는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참관 당시 240만 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김주예의 검정색 외투에는 사각과 마름모 패턴 무늬가 보입니다. 이 제품은 크리스찬 디올의 키즈 후드 타운 재킷으로 공식 판매가는 1,900달러, 약 240만 원이다 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김정은의 어릴 적 유학 시절을 했던 스위스 시계에 대한 소식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연설하며 애민 지도자 연출을 했다가 그날 1,400만 원대 스위스 고급 시계 이 포르 토니토 오토매틱 손목 시계를 찬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명품 차량 욕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우바우 S600, 풀만 가드와 마우바우 S61을 전용 의전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들 역시 대북 제재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무역 거래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을 거쳐 반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명품 사랑도 만만치가 않다고 영국의 BBC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설주도 명품 옷과 가방을 거치고 공식 일정을 소화하곤 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부부와 삼지연 초대소 호수를 산책했는데 당시 리설주 왼손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다라고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리설주 공개 속상에서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를 차거나 구찌 원피스를 즐겨 입었습니다. 외신들이 강조하는 핵심 상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에게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논평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일가의 이 명품 사랑, 뭐 한 시계당 몇 억씩 하는 거, 뭐 한 벌에 몇백만 원 하는 거, 또 한 가방 하나에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이 내용을
대북전단에 보낼 의향이 있느냐. 또한 제가 USB를 북한에 끊임없이 들여보내고 있는 모 언론사의 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북한에 들여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언론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김정은의 사생활과 여러 가지 이 일가의 이런 명품 사랑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대북 전단과 USB로 계속 들여보내면 정말 외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북한 인민들의 폭동 가능하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직접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북괴 김여정과 북한의 국방상도 한국을 대한민국,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썼었지요. 이에 저의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일각에서는 투 코리아, 한국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저의 내부 소식통은 다급한 나머지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대화하자, 쌀 좀 달라 라는 워딩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을 괴뢰로 표시했으며 또한 한국전 패한 북한 선수들 지금 쑥대밭 처형설까지 돌고 있다라고 저의 WTR 이 중국의 베이징 소식통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 괴뢰로 표시한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북한에 발끈한 북한, 한국은 괴뢰로 표기. 북한 북측이라는 지칭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북한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 축구 경기 결과를 보도하며 한국의 국가명을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일 뉴스에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북한 여자 축구 8강전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표기했습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 팀 사이에 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됐다라고 했고 화면에도 한국 국가명 대신 괴뢰라는 글자가 표시됐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30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북한 팀에게 1대4로 패했습니다. 전반 10여 분 만에 지소연의 코너킥이 리혜경의 몸에 맞고 북한의 골망을 갈랐지만 전반 20분 리학이 프리킥 찬스를 성공시키며 득점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전반 41분 손화연이 퇴장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반에만 3골을 내주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썼으며 한국을 괴뢰라고 명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중 한국의 북측, 북한 표현에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괴뢰라는 명칭이 등장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은 최근 각종 연설과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9일 여자 농구 남북 대결에서 패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수단 관계자는 북한이라고 부르는 기자들에게 큰 소리로 우리는 DPRK다,
노스코리아라 부르지 말라.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DPRK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어 약자입니다. 다음 날인 30일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은 8강전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진의 질문 중 북측이라는 표현을 듣자 북측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시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한 기자에게 이해했나? 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다가 왜 괴뢰라고 썼는지 뭐 악에 바쳤다는 이야기죠. 자, 저의 WTR 소식통에 소식을 소상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이 왜 괴뢰라고 썼는지 소상하게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북한 선수단 지금 완전히 쑥대밭. 김정은이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일본과 북한 남자 축구였습니다. 일본과 북한의 남자 축구 경기는 그야말로 결사전의 전투 정신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일본과 패한 북한 축구팀 현재 항저우에서 평양에서 소식이 왔다라며 베이징 R 소식통은 얘네 이제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 5년 만에 이 항저우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의 남자 축구팀 얘네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우승권에 들어서 이 조선의 축구의 위세를 보이겠다라고 김정은에게 맹세까지 하고 나왔는데 일본과의 게임에서 일본에게 패한 이후 평양에서 급하게 지시가 항저우로 내려갔으며 아마도 이 북한 국가축구팀 감독과 선수들 북한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감독은 처형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베이징의 R 화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왜 그러나 당시에 일본과 북한 축구 경기 중에 일본 스태프들에게 이 북한 선수가 마치나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진 것이 외신을 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그 선수는 아니더라도 일본에 패한 북한 남자 축구팀 감독은 또 그 스태프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면 아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이 베이징 화교 R 소식통이며 얘네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사상투쟁을 벌였으며 일본을 이기지 못한 이 충격에 현재도 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연일 사상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또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이 소식통도 동북 삼성의 화교 소식통입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자, 조선중앙TV가 어떤 것입니까?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괴뢰라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괴뢰라고 표시를 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평양에 있는 R 소식통이 위챗으로 보내왔습니다. 위챗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평양에서 소식을 전해요. 지금 조선중앙TV가 남조선,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표시한 것은 이번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품을 많이 들이고 또 이 당 중앙에서도 심려를 많이 기울인 농구팀과 탁구팀, 여자 농구팀과 이 여자 탁구팀 결국은 한국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극대노했으며 김정은이의 극대노를 통해 조선체육위원회가 한바탕 급하게 항저우로 이 팩시밀리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남조선에게 진 이 북조선 여자 탁구팀, 남조선에게 진 북조선 여성 농구팀, 얘네들 이제 평양으로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예 쑥대밭일 수 있으며 그만큼 김정은과 중앙당에 많은 혜택을 받고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 남조선에게 진 그 이후 사상전, 투지전 또한 기술전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북조선 여성 농구팀 감독과 기술진들, 북조선 여성 탁구 감독과 기술진들 평양으로 오면 대대적인 숙청설까지 돌고 있다라고 평양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의 소식통을 인용을 좀 했습니다. 현재 조선중앙TV가 한국을 괴뢰라고 표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에게 상당히 열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북 삼성을 통해서 또 중국 항저우에 있는 북한 체육위원회의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번에 한국에게 진 그 충격을 김정은이가 상당히 열받았기 때문에 조선중앙TV에 한국을 또 남조선을 또한 남측 이렇게 하던 그 자막을 아예 괴뢰라고 쓴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열받았다는 이야기로 이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김정은이가 5년 만에 중국 항저우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기류들이 포착됐습니다. 5년 만에 중국으로 간 북한 선수단들, 이번에 중국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북조선 체육 팀들, 그 팀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매우 미미했다라고 합니다. 아예 북한 선수들을 중국 지도부가 무시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종합을 하면 김정은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